자, 앞서서 투자 대가들이 뭐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좋은 종목을 사는데 온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것보다는.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면은 어떤 식으로 집중을 할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일관된 성장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성장하는 종목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 기업을 선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억만장자 지수가 있어요. 이 억만장자 지수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은 일단은 헬스케어 그리고 IT, 자유소비재 등의 업종이 높고 금융과 필수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비중은 작습니다. 자, 해외 유명 투자가들의 원칙을 보면 이익 증가율이 높고 낮보다는 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뭐 100%, 200%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기보다는 뭐 10%라도 일관되게 영업이익이 10% 해마다 10%씩 상승한다면은 그만큼 미래 가치 4년 동안 연속해서 10%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년째에도 10%를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100%를 상승했는데 두 번째에서 20% 하락하고 세 번째에서 5% 상승하고 네 번째에서 30% 하락했다. 그 다음에 70% 상승했다. 이런 종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은, 5년 순이익이 해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해마다 성장한 기업을 추려보니까, 1800여 개 상장사 중에서 53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아모레지가 있어요. 아모레지는 굉장히 아모레지는 이 종목품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 상황들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그렇게까지 급상승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의 경우 일관된 성장을 가진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2년, 3년째 뒤에 급상승할 때 그 시점을 노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BGF 리테일, 한샘, 유한양행, 오뚜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부진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별 펀드를 운용한 이 제임스 오쇼너씨의 경우 성장주 내 밸류에이션 지표로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액 비율을 신뢰했는데 PSR은 이익 변동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PSR이 뭡니까? PSR은 매출에 따라서 현재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ER, PBR을 많이 하는데 PER 같은 경우는 어때요? PER의 단점은 뭡니까? PER의 단점은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분기마다 PER이 갑자기 3이어서 저평가됐어요. PER이 3배여서 굉장히 저평가돼서 투자했는데 다음 분기, 아니 3개월 만에 다음 분기에 이 PER이 4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익이 변경되는 거죠. 수익이익이 변경되는 겁니다. 순이익은 사실상 변경되기 쉬운 게 어떤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과도하게 늘린다던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어요.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 돈을.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순이익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 또 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장을 확충했어요. 더 공장을 제1공장, 2공장, 3공장 늘려 나가는데 여기서 공장을 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시설 또 건물을 짓고 하는데 돈이 쓰니까 바로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PER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신뢰가 안 될 때가 많아요. PER은.
근데 PSR은 어떻습니까? 공장을 확충하고 시설을 늘리고 우수한 인재를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불러 모으고 뭐 시설을 더 확충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써도 매출은 성장이 기업이 계속 성장이 되면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과 함께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PSR도 좋고 EV 에비타도 좋습니다. EV 에비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PER의 단점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PSR 기준으로 좀 판별해 볼 수 있는데 PSR은 매출 비중입니다. 이 PSR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겸비한 일관 있는 성장주를 선별한 결과 유명한 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관심 가질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또 이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자, 그래서 유한양행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굉장히 뭡니까? 이 제약회사 중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이 마대가 돋보이는 기업이죠. 뭐 지분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주식을 배포하는 이런 마인드가 좋은 회사입니다. CEO의 경영관이 되게 좋아야 돼요. 가치관. 자, 그런 회사인데 지금 유한양에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2014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PSR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 알 수 있고 또 동서 또 한국단자,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정보통신, 세이브존, INC, 대한약품, 코프라, 또 대봉 LS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장 기업의 내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높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특정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은 저 약간 높은 자산 대비 평가 같은 것들이 금방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매출을 볼게요. 매출. 일단 PSR 기준으로 이게 성장하는 거 봤잖아요. 2013년에 바로 9천억 가량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에 1조가 넘었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18억이었는데 2015년에 858억.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이 성장성이 있는 일관되게 성장한다. 그쵸? 한 번도 뭐 성장을 안 한 영업이익을 했어요. 함스를 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해요. 계속 성장해서 유한양행은 4년은 아주 성장 긍정적인 이런 지표를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관된 성장을 보이는 것이 급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점 말씀드렸고요.